대한민국! 네, 여러분 바로 15년 만에 그것도 우리 부산의 A매치 그리고 동아시아 축구대회를 유치했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정말 중요한 경기들이 당장 다음 달에 열리는데 이게 15년 만에 유치한 거라면서요. 부산에서 A매치가 있었지는 2004년도 독일전에 있었어요. 독일전에 있고 이번에 이제 15년 만에 부산에서 A매치를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열렸을까요, 그게? 회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이죠. 아, 그렇구나. 역시 정정복 회장님. 회장님 존경합니다. 그 말이 맞고요. 별로 겸손하지 않으시네요. 제가 우리 부산이 그동안에 이제 15년 4개월이 되도록 A매치를 못하게 됐는데 부산의 축구협회 회장으로서 먼저 이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부산 시민 여러분께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저희 축구인들이 한 가지 단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문제고 또 둘째는 또 우리 정치권도 문제가 있어요. 시청도 마찬가지고. 근데 시청이나 정치권에서 그동안에 A매치나 이런 스포츠 부분에 대해서는 한 20년 동안은 거의 좀 투자를 한다든지 또 중요도의 인식이 부족했다 하는 그런 이유가 15년 동안에 A매치를 못한 이유가 아닐까 저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요즘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A매치를 하면 있어가지고 유럽 선수들이나 감독들은 전용구장이 아닌 곳에서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있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제 자존심이 자기도 있지. 자존심 있죠. 예. 그다음에 또 지방에서는 또 이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서울에 수도권에 있어야 뭐 재밌게 놀아서 그러는지 지방은 잘 안 오려고 해요. 경기하고 마치고 놀러 가나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강강도 겹에서 오거든요, 사실은. 저는 회장님 때문에 유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강민경. 아구 맞네요. 사실 아시아드 주경기장은 우리 축구를 하라고 가운데 잔디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용도는 이게 축구 전용 구장이 아니고 공설 종합 운동장이에요. 우리 축구는 축구 전용 구장 하나 만들어 나가고 그다음에 아시아드 주경기장에는 그 잔디가 깔려 있는 걸 잔디를 걷어버리고 거기다가 인조잔디 있거든요. 인조잔디를 깔고 거기서 각종 공연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즘에 공연 규모가 크기 때문에 BTS 같은 경우도 이번에 지금 6월달에 오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도 원래는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 경기가 이제 있고 작년에 또 저희들 때문에 그걸 못했잖아요. 그래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결국엔 보정으로 넘어가고 거기서 공연하고 주 경기장에는 스크린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잔디를 손상시키지 않고 테이블에 앉아서 보는 걸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실망스럽겠다. 관객들도 그렇죠. 입장에서. 보세요. 자기는 그 사람들 이게 보려고 왔는데 화면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실제를 보지 않고. 이게 지금 우리 부산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해외에서도 올 텐데. 그러면 이 약간 쪽팔리는 얘기죠. 이거 어떻게 보면. 전용 구장을 하나 이제 뭐 부산 정도 지금 어때요? 그러니까 부산하고 비교가 되는 광역시 중에 인천, 뭐 대구. 요새 대구 최고잖아요. 광주. 광주 다 있어요. 대전. 다 있나요? 광역시 중에 없는 거는 부산만 없죠. 오 마이 갓. 어찌서 오 마이 갓. 그랬을까? 그러니까 관객들도 적어지고 팬들도 회장님 더 힘 적어지고. 쓰셔서 지어야겠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그러기 생걸에서 하게 되면 빨리 시장님한테 전화해. 시장님한테 부지 진짜 이런 거는 좀 있으신가요? 시장님 축구 전용 구장 가야 됩니다. 축구 전용 직이 없어서 직은 걸 게 없고 하여간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정무 회장님의 직을 걸겠습니다. 그나마 하나 있는 축구 협회장 직도 그렇게 보내고 뭐 제가 걸 게 없어서 제 직이 있으면 내가 걸 텐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이제 6월 7일 날, 올 6월 7일 날 호주하고 우리가 A매치 경기가 있습니다.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동아시아 축구대회가 있어요. 동아시아 축구대회를 잘 치르고 나면 우리 이제 부산 시민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이제 됐다. 우리도 운동장 한 개 있어야 안 되겠나? 한번 지봐라. 저는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렇게. 계기를 마련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그 6월 7일 경기할 때 저희 생걸들 좀 이 옷 입고 가가지고 응원하는 모습 후기로 좀 채피디님 찍어주시죠. 안 되나요? 제가 작년에 러시아 월드컵에 갔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왔는데
그 모스크바에 있는 그 경기장이 있는데 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에요. 도시가 대단하다. 예, 제가 이제 거기서 그 러시아 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팀하고 하는데도 8만 명이 꽉 운집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지고 그 감정을 느끼려고 또 우리도 전용구장을 지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잖아요. 그게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보면서 했는데 그 8만 명이 내지른 함성은 우리가 이게 귀로 듣는 거하고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전율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옛날에 김영삼이나 김대중 대통령 이런 분들이 상김씨가 왜 사람을 모아놓고 대중연설 했는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정치인이시네. 정치에 또 막 목표가 또 더 단단해지시겠네요. 주제를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축구 주제 말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아니 같은데. 근데 네. 과거에는 부산이 약간 축구의 도시. 근데 지금은 그닥 또 축구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전용 구장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부산이 굉장히 축구 열기는 잠재적인 성이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뭔가가 불을 탁 지피는 어떤 계기가 필요한데 아주 이 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A매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거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요. 네. 전용 구장을 만약에 짓는다면 적어도 몇 석 이상 그리고 그 정도면은 예산은 얼마 정도? 제가 이번에 러시아에 가서 제가 이제 피파의 그 관계자들이 회의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제가 이제 귀로 들은 게 있어요. 그 뭐냐 하니까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만 대륙 국가별로 해요. 각 나라마다 이렇게 하는데 그 2026년부터는 대륙별로 합니다. 지금은. 왜냐면 한 나라에 4년에 한 번씩 하면 그 다음 나라 돌아오려면은 100년, 20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피파에서는 대륙별로 가는데 그 다음 대륙이 어디서 하냐 하면은 북미 대륙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 하나하나만 봐도 충분히 월드컵을 치를 수 있는 나라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묶어서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냐 아시아 대륙으로 넘어올 거예요. 근데 아시아 대륙으로 넘어오는데 중국이 자기 혼자서 지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2026년도에 그 북미 대륙에다가 10조를 자기들이 지원을 합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폰을 지원해요. 자기들이 단독 개최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피파에서는 절대로 당신들 중국에 혼자는 줄 수 없다. 단 한국, 중국, 북한이 참여하면 아시아 대륙에 주겠다고 지금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되게 좋은 기회. 그렇죠. 이제 좋은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정봉규 회장이 부산에는 전용구장 어떻게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으면서 2030년도에 우리 부산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월드컵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면 4만 한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4만 한석. 그러니까 4만석이 돼야만이 피파에서 전용구장이면서 4만 한석 돼야만이 피파에서 앞으로 월드컵 경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되면 최소 800억에서 900억. 제 생각에는 700억 정도면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마리나스 얘기인데 막 연기 까발리는 집에 다 까발리죠 그냥. 그 700억을 지으려면 우리가 해탈을 받아야 되잖아요. 해탈을 받는데 그걸 이제 피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시의원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부산에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따로 지금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도 한 1,000억 정도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아드 주경기장 지금 있잖아요, 그죠? 그 뒤에 보면 보조구장이 있습니다. 네. 아시아드 보조기장이 있고 그 밑에 주차장이 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저 어린이 대곡 넘어가는 길 보면 단차가 나죠. 한 30m 단차가 납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보면 한 6,000평 정도가 땅이 있어요. 네. 주경기장을 포함해가지고 거기다 그 6,000평을 한 5개 층 정도로 지하화시키는 거예요. 지하화시키면 주차장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이미 단차가 땅은 파져 있기 때문에 그 길하고 같은 단차를 맞추면은 지하 주차장. 그렇죠. 주하 주차장이면 한 그릇 3,000대에서 5,000대 정도가 돼 주차가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그 일대가 무슨 공연이 열린다든지 야구장이 열린다든지 축구가 열린다든지 하면은 주차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 그 일대가 모든 도로가 다 주차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거기다 주차를 갖다 넣고 그 옥상에다가 네. 그 지하 주차장 옥상에다가 우리 종합운동장을 갖다 우리 축구 전용구장을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에는 방금 말씀드린 특별회를 짓고 위에는 국가 예산으로 갖다 지으면 부산시 한 200억도 채 안 들고 이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네. 박수. 대한민국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시장님한테 전화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시장님, 아이디어를. 회장님이 직을 걸시겠답니다. 축구 전용구장만 지어주면 직 걸겠습니다. 아, 멋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안 거셔도 돼요. 안 거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축구 대회가 이게 연말에 열리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몇 개국이 참여하고 이제 어떤 대회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네. 5개국, 8개 팀,
팀이 참여하게 됩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대회입니다. 열리는 대회고 부산, 대전, 그다음에 전주, 제주도가 유치 경쟁을 했어요.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그 원희룡 지사께서 아주 전폭적으로 밀어가지고 뭐 원지사님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겼죠. 전용 구장도 없이. 지금 제주도는 전용 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 구장도 없이 이기신 거잖아요. 주 경기장이 그리고 있어요. 완전히 전폭적인 지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 이제 저희들이 부산에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중국, 홍콩, 일본, 북한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동아시아 경기 대회가 열리면 한국은 보통 몇 등쯤 했나요? 뭐 예선 통과돼서 본선 올라가면 사실은 이제 몇 등이라고 얘기는 할 개념 수는 없나요? 없고요. 개념 없고 이제 결승을 진출하느냐 못하느냐가 이제 그 대회를 1등 하면 안 되는구만 선거네. 그렇죠. 성공적으로 했냐는 문제인데 저번 대회를 일본에서 했습니다. 네. 제가 그때 참관위를 다녀왔는데 우리가 이제 우승을 했어요. 우리가 우승했고 그다음에 이번 대회도 이제 결승은 이제 무난히 진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다크호스가 있어요. 그 이번 대회 올라온 팀이 보니까 한국, 일본, 중국도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홍콩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홍콩이 왜 올라왔을까 하면서 제가 이제 올라온 이유를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홍콩에서는 아예 자기들 안 되니까 아예 아프리카 선수들을 대거 국적 변경을 시킨 거예요. 또 여자분은 한국하고 일본이 또 첫 게임을 하고 그러니까 각 우리 남녀가 각각 3경기씩 6경기를 하고 우리나라는 6경기를 하게 되고 총 12경기를 하게 됩니다. 대회 국제 대회를 유치하면 일단 저 요새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좀 활성화나 이게 뭐 낙수 효과들이 좀 있지 키로도 않겠습니까? 팔려야죠. 그러니까 뭐 운동장 앞에 팁하러 가겠습니다. 이 머리띠라도 쓰고 다녀야지.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선수들도 오고 관중들도 오고 막 네. 전국에서 제 아는 분은 손흥민 경기 보려고 부부가 적금 털어서 영국 갔다 왔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오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부산도 아마 대박이 나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 이번 6월달에 A 매치를 하지 않습니까? A 매치를 하면 호주하고 우리나라하고 같이 A 매치를 하지만은 실제 우리나라 사람이 보는 사람이 한 50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만. 호주 또 인구가 보겠죠. 아시아 전역으로 보면 한 3억 명 정도가 저는 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이름을 전 그렇죠. 세계에 많이 알리시겠네요. 아시아 대륙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다가 이거는 이 프로는 계속 다른 나라에서 사가면서 계속 틀기 때문에 아프리카라든지 그다음에 이쪽에 저 서남아시아 쪽도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이 대회를 하나를 가지고 부산을 엄청나게 많이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 동아시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아시아 대륙도 5개국만 하지만은 실제 탈락한 나라들 국민들이 이 대회를 국제 중계를 하기 때문에 다 보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의 아시아 지역에 몇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부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 아마 그 부산을 찾아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그 사람이 많아지면 관광객이 늘어나고 그 관광객이 늘어난 만큼 우리의 부산의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다. 관문공항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회장님? 지금 너무 교통편이 어렵잖아요. 해외에서 들어오기에는. 공항 인프라는 확충이 돼야죠. 부산은 그건 어떤 기본 조건이죠, 형태로든 그거는 그거는. 그리고 전용구장도 지금 필요하고. 그렇죠. 기본 국제 조건이 도시로 있죠. 거듭나려면 관문공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축구로 정치하는구나 이제. 그러니까 꼭 지으라고 약속을 지키라고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전화했어요. 대통령한테 경제학에 나서 말인데 말이죠. 제가 이제 경제학을 좀 전공을 했습니다. 석사, 박사. 심지어 경제학까지. 네, 운동도 경쟁을 하시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경제 얘기를 하면 우리 부산에는 큰 이렇게 공장이 없잖아요. 대기업이 없죠. 부산이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이 뭔가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부산이 날씨도 좋고 하기 때문에 우리 스포츠를 통한 도시. 어떤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면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그 축구에 한해서만큼은 우리 부산 대한민국을 롤 모델로 삼고 있어요.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부산이 이제 스포츠도 뭐 축구도 있지만 여러 가지 스포츠가 있는데 스포츠의 도시. 여러분들 지금 보시잖아요. 아시지만은 두 남편분 같은 경우에 두 분 남편분 같은 경우에 저 저녁에 보면은 TV 보고 있으면 전부 축구 보고 있을 거예요. 유럽 리그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유럽 리그가 1년에 여러 수백조의 그 생산 유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포츠 괜찮은데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 부산 사람들 쪽에서 정서에도 좀 맞는 것 같고. 그렇죠. 약간 뜨거운 우리 있잖아요. 클래식 이런 거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선수들은 우리가 보고 싶은 손흥민 선수 올까요? 네, 손흥민 선수가 당연히 옵니다. 그날 당연히. 6월 7일 날도 올 거예요. 6월 7일 날요? 네, 올 거고. 우리 동아시아 축구 대회 할 때는 손흥민, 이강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파 선수들이 대거 들어옵니다.
요새 그런 거 많이 얘기한다. 축구인들이 손차박 중에 누가 최고냐. 차박. 그거 많이 해서 우리 축구인이시니까 시대마다 다 틀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가장이 역시 축구 유명했고. 회장님이시네. 내 새끼들 다 귀하다 이런 거구나. 이거 막 댓글 많이 올라간대요. 막 서로 막 싸우고. 차범근 우리 감독님은 제가 가면 뭐 회장이라고 이거 회장님 안 하고 정 회장 왔어 부산 잘하고 있다며 요새 이렇게 하는 분입니다. 예뻐하시는구나. 정 회장님을 예뻐하시네요, 차 감독님이. 나중에 뭐 선거하시게 되면 한번 또 초청하셔가지고 한 바퀴 돌아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또 아우 제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홍맹보 불러내르고 손흥민 불러내르고 차범근 불러내르고 좀 선거할 때는 그 지역구 가가지고 당선인데 이거 대기하고 있어야겠어요. 사인 받자 우리는. 제가 꿈이 있습니다. 꿈. 축구 협회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꿈. 15년 4개월 만에 부산에서 5만 관중을 모시고 대한민국을 한번 해보고 싶다. 저희 생거리 적극 나셔서 우리 부산 시민 5만 명 실황 중계 네, 저희도 유튜브를 가겠습니다. 통해서 정정복 부산축구협회 회장 그가 궁금하다.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당에 소속돼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네. 민주도 남부갑, 더불어민주당 남구갑. 위원장님 지역위원장. 그러면은 내년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지역을 내년이- 열심히 누비고 계시겠는데요? 내년 4월 15일 날이 네. 총선이죠, 그죠? 네네. 총선이기 때문에 사실 출마 그렇지만- 계획이 있으신 거죠? 네, 작년에 저는 출마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뚜벅뚜벅 다니면서 알리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프랭카드도 좀 걸고 그다음에 지역 다니면서 인사도 좀 하고 지역 재난이 있으면은 네. 또 뭐 찾아가고 그래서 제 별명을 제가 정했습니다. 똥개. 똥개. 네. 왜요? 아니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똥개라는 게 좀 어색하기는 들리긴 한데 저는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정치를 하시는 분은 오라든지 말하든지 무조건 찾아가야 됩니다. 똥개도 먹을 때만 있으면 무조건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표가 있으면 어디든지 무조건 가시는 표가 있으면 뭐든지 찾아갑니다. 그게 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편집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유튜브 검열에 똥개 안 편집.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게 이제 우리가 정치인 한 사람들이 그런 정도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다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그렇죠. 보살피는. 밑에서부터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도 하고 또 알기도 하고 또 그 지역 해난을 해결을 위해서 어떤 점을 해야 되는가. 그럼 공약을 이제 개발하기도 하고 선거를 하려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조직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직을 구성하는 일이라든지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공천을 받으려고 하면 당원이 많아야 되잖아요. 권리당원을 모시는 일에 또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하고 뭐 지역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권 내에 있는 경쟁자가 있습니까? 현재는 뭐 당 내에서는 거의 뭐 양당을 다 통틀어서 혼자 있는 느낌이 요즘 들긴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왜냐하면 서로 한국당에 계신 분 네. 계신데 그분이 지금 이제 사선 국회의원이시긴 하지만 지금 당협위원장을 받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주자가 된 거라는 확실한 그게 없기 때문에 자신감. 너무 자랑했습니까? 아니, 아닙니다. 멋집니다. 예민한 질문입니다. 지금부터는 네. 패스트 트랙에 태워진 선거법에 의하면 남구에 지금 그 지역구가 조정됩니다. 네. 선거 지역이 조정되죠. 네. 그러면 지금 현역 국회의원인 같은 정당의 박재호 국회의원 계시죠? 네, 그렇죠. 두 분이 내부 경쟁이 붙을 수도 있나요? 남구가 사실 없어져요. 네. 없어지고 가벌이 없어지는 남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어떻게 조정될지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예요. 남구의 일부와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수영구가 또 이렇게 네, 그렇게 될 수도 합쳐질 있고. 가능성도 여기 있어 경쟁자들의 페어플레이. 내가 오늘 마지막 질문에 뭐 축구와 정치가 진짜? 뭐냐 페어플레이. 또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현역 플러스 또 지구당 위원장하고 서로가 경합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하면 이 위원장님. 마주 앉은 두 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군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불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변이 너무 세서 그렇기도 하고요. 센 걸. 우선 그러기도 하고 센 글에 있으니까 아, 그렇기도 하고 우선 또 보면 패스트트랙이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그 님이 있어가지고 그 님을 먼저 넘어야 되는 거예요. 산을 하나 넘으셔야 돼요. 넘어야 되고 그래서 그 님이 못 오게 막아야 되는 첫째 과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지역 내에서
또 정치를 하시는 분이 앞전에 했던 분도 계시고 또 새로 가려고 하는 분이 지금은 안 나타나지만 또 틀림없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분들하고 또 경쟁돼야 되고 그 경쟁에서 넘어서면 다시 또 상대방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는 세 번의 경쟁을 해야 되는 이제 고비를 넘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정치 신인인 제게는 상당히 좀 불리한다. 또 그래 하면서도 이제 우리 민주당 내에서는 또 지구당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또 정치 신인의 그 조건을 주지 않는다고 지금 하거든요. 20% 가산이 없앤다는 거예요. 공천을 받을 때 네. 공천 경쟁을 할 다 때 신인이신데 그 신인인데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NG 위원장이. 아 근데 여기는 당협위원장이 아니시죠. 지금 아니면 받을 수 지역위원장이 있어요. 아니시잖아요. 지역위원장이 아니시고 여성이니까 여기 또 가산점이 가산점이 많으실 거고. 그렇죠. 여성에다가 신인에다가 그래 합치면 거의 한 30% 정도 가산을 받기 때문에. 아까 내 지옥가 없어진다더니 여성 가산점이 되는 걸로 가는 거야, 이제. 무슨 합해지거나 가산이 지금 거의 20%, 20%. 20%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20%에다가 여성 또 가산점이 신인 이제 가산선이 20에서 30%또 붙잖아요. 여성 가산점은 없어졌고요. 여성 가산점이 없어졌고 없어졌어요? 예, 신인 가산점이 있는데 신인 가산점도 문제가 뭐냐면 내가 40%를 받아야지 거기서 20%를 주는 거예요. 48%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못 받으면 아무 가산점 의미가 그렇죠. 없어집니다. 예. 그건 그런 것도 약간 그래서 있어요. 20%. 그러니까 전체에서 20%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그래도 득표율에서. 네. 어쨌든 뭐 경선이라는 것이 1, 2% 차로 학교에 떨어졌는데. 결정 날 수도 있는 것인데. 천당과 지옥을 오락가락하고 있고. 11개월 동안 이제 앞으로 남은 11개월 동안 롤러코스터를 많이 타시겠네요. 그러니까 천당과 지옥을 오락가락하고 계시는군요 지금. 그 사이에 큰 행사도 또 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 지역 행사도 해야 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또 이제 A 매치를 잘 치러야 되고 동아시아 축구대를 잘 치러야 되고 그다음에 내년 4월에 선거를 또 잘 치러야 되는. 그 출마하시려면 축구협회장 지위를 계속 유지하셔도 상관없습니까? 네, 지금 이 자리를 축구 협회장은 국회의원만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선되면 그만두셔야 돼요. 네, 또 내년 임기가 또 내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뭐 사실 이렇게 잘하시니까 뭐 연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근데 국회의원 하시고 싶대잖아. 당선되면 그러니까 당선되면 제가 안 국회의원 하시는 계속 거고. 지금 국회의원 말고 아니, 지금 제가 볼 축구협회장 때는-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양쪽의 과실이를 다 따실 수 있다. 국회의원이 하시고 싶대. 약간 색깔이 들어간 것 같은데 빨간색 들어간 것 같아요, 황보 의원님. 떨어뜨리려고 지금. 빨간색이 들어가셨어요. 지금 사심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 같아요. 참 복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축구 협회장에 대한 이런 뭐라고 하지 그런 관심, 축구에 대한 관심 그리고 어떻게 회장님까지 되셨는지. 축구인은 아니셨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제가 사업가시죠. 축구인은 아니죠. 제가 사업을 하고 한 사람인데 그 제가 축구 협회장을 하기 전에 족구 협회. 유사정보. 족구가 축구로 뛰었군요. 아. 그때 부회장을 제가 했어요. 그것을 제가 좀 잘했나 봐요. 맥락이 있네요. 네, 그 그냥 전 뭐 제 갑자기 하신 게 앞에는 아니고. 제가 이제 나성민 예. 위원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축구 협회에서 저를 스카우트하러 왔대요. 그러니까 그 1년 전부터 저를 꼬셨어요. 축구 협회장 좀 해달라고. 맡아달라. 네. 근데 정치하시려고 축구협회장 맡으신 네, 거 아니에요? 저 빨간색 드러내지 말라니까 진짜. 정치하려고 같은 거는 그건 그건 아니고 아니시고요. 아니고 이제 사실 정치 안 하려고 했어요. 축구 협회장. 앞전에 우리가 피파 회장 하셔야죠. 그 큰 걸 하라고. 피파 회장으로 아니, 보내고 지금 피파 회장. 국회의원 하시고 싶대잖아. 경쟁해 그냥 당당하게. 피파 회장. 일로 몰아가는구나. 앞전에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할 적에 그 지금 부산의 모 국회의원께서 제보고 출마를 좀 하라고 영입 제안을 받으셨네요. 많이 꼬셨어요 사실은. 양쪽 다. 항상 스카우트 인생이야. 스카우트 되는 인생. 축구 협회장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스카우트 되면 그냥 추대를 하는 줄 알았어요. 선거하셔야 되죠. 그거 아니고 또 선거를 해야 되더라고. 그때 치열하게 하시던데, 그렇죠? 정장 48일, 예비선거 40일 정도. 예비선거는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를. 축구인들은 잘 모르니까. 했죠. 그러면 부산에 16개 시군구가 있잖아요. 네. 다 다녀야 되고. 초, 중, 고, 대학, 실업. 또 수백 개 팀이 있어요. 그게 다 다녀야 되고. 이게 만만치 않은 선거더라고요. 프로축구 이런 것도 좋지만 생활체육 네. 또 같이 지금 하죠. 하시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제가 축구협회장이 되기 전에는 엘리트하고 생활축구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되면서 사실상 동합을 사무실도 2개 있는 거 하나로 합쳤는데 사실 생활체육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네. 거의 뭐 자부담으로 뭐 운동을 하다시피 하는데 우리가 축구인들이 보면은 많이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시면 아시죠? 조기축구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하시는데요. 이 수만 명이 지금 아침 저녁으로 축구를 하거든요. 표밭이죠.
예, 사실은 이제 또 이분들이 보면 서로 그 지역에서 가까워야 돼 저희하고. 네. 또이 지역에서 보면 또 오피니언 역할을 좀 하세요. 맞습니다. 보면 술 모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도와야 되겠다. 또 건강해지면 우리 사회가 또 더 그렇죠.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체육에 어떤 뭐 공약 같은 거 하셔가지고 또 뭐 이루신 게 있으신지. 가장 큰 문제는 생활체육 사람들은 이제 부산에서 A매치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걸 좀 불만으로 해달라 생각하시- 하셨던 거죠. 그래서 자긍심. 그게 공약 제로였습니다. 아. 그 자유한국당에서 민주당 확 밀어주는 분위기인데 지금 분위기가 그러시면 안 돼요. 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게스트이기 네. 때문에. 네. 진정성이 큰일 날라고- 느껴졌어. 진정성이. 큰일 날라고 싶어. 부산 진정으로 밀어주는 게 느껴졌어요. 진정성이 아닙니다. 이제 느껴졌어요. 우리 네. 황보승이 우리 의원님께서는 제 생각에는 이제 부산의 전체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냐. 지난번에 김세현 위원장님 오셨을 때 말씀 나눴어요. 네. 시장으로 우리 매시자. 아니 근데 우리가 이 축구 얘기를 하면서 지역의 생활체육에 대한 거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영도에 생활체육 축구 생활체육인들이 많으십니다. 전용구장 거기 만들어야 되겠다. 영도요? 영도에. 해주실래요? 축구 전용구장. 땅을 주세요. 영도에. 땅요? 땅. 아유 남구에 제가 뭐- 남구에 지으시겠지. 남구 갑인데 왜 이래? 수영이 아니죠. 남구. 수영이 막 걸쳐서. 아니 남구 갑은 지을 자리가 제가 볼 때 별로 없고 남구 을 쪽에 자리가 찾으려면은 뭐 찾을 수 남거래도 없고 없어요? 사실은 아시아대 축구전용구장이 하시겠어요. 그 지역에 들어가면 굉장히 유발 효과가 큽니다. 그렇죠. 전 유치하고 싶습니다. 네. 우선에는 그 엄청난 시설을 거의 태종도 매워버려. 천억에 가까운 시설을 하나 가지게 되잖아요. 가지게 되고 또 고용도 많이 할 수 있고 그 지역에서 네. 그다음에 축구 열 때마다 그 사람들이 그 축구 밖에 나가가지고 밥을 뭐 그 인근에서 다 먹기 그렇죠. 때문에 자유로운 술 먹고 밥 먹고 네. 또 제가 또 축구 협회장을 쭉 하면 여하튼 굉장히 많이 활성화 시킬 거잖아요. 규칙과 틀 그리고 유권자와 간주기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축구라는 것은 이 규칙과 틀 속에서 하는 경기잖아요. 그때 이제 또 우리 공을 가지고 하죠. 그 이기려면 공을 배분을 잘해야 됩니다. 어느 선수는 잘하고 잘 주고 골을 넣으면 패스. 네, 패스를 잘하는 거죠. 그래 골을 넣으면은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관중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지 않습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제가 볼 때는 이 규칙과 틀 속에서 우리가 경쟁을 하잖아요. 경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주어진 어떤 정치라는 게 가장 기본이 주어진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공정하게 배분하는 게 정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저는 많은 같은 일맥상통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축구도 또 축구는 하나 보면은 배자가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에 졌으면 그 틀을 내서 내일은 다시 제가 경기를 해가지고 이길 수 있잖아요. 역시 우리 또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은 비록 우리 황보성이 의원님하고 저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제가 졌습니다. 다음에 내 황보성이 이길 거야. 해가지고 또 이제 지역민들한테 다가가서 이기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규칙과 틀, 그다음에 유권자 간중이라는 속에서 한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뭐 장시간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고생하셨는데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예, 우리 시민들에게 이 축구 부흥, 지역 경제 부흥에 앞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정정복. 정정복. 말씀하겠습니다. 예. 축구 전용구장을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천 일석.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